1번 대선 토론. 최근에 대선 토론이 한창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서로 매너를 지키면서 사회 문제들을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선 토론이 실제 투표율에는 한 3%에서 5% 정도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지지율을 결정적으로는 바꾸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선 토론을 보는 자세, 그리고 왜 토론을 하면 꼭 이렇게 감정적이게 되는지, 토론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하는 건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2번 유동층. 대선 토론이 시작되는 시점에 지지하는 후보가 이미 있는 유권자분들이 있고 아직 정하지 못한 유권자분들이 있겠죠.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유권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높고 이미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고 후보들의 정책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 토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보게 되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느낌으로 토론을 보게 됩니다. 이 대선 토론이 크게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 정하지 못한, 보통 부동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동층은 이 대선 토론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동층은 좀 바쁘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적을 수 있겠죠. 아니면 후보자들이 다 싫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 대선 토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나마 나은 차악 후보를 고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선 토론을 어떻게 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대통령이 되면 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관점의 주장을 모두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 뭔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주장도 좀 귀담아 듣고 감정적으로 토론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좀 자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좀 무게감 있게, 좀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상대한테 무례하게 공격을 하거나 일반화하거나 논점을 흐리거나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을 이겨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듣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감정적으로 공격하거나 좀 반응하지 않는 그런 후보가 좀 유동층에게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토론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저를 포함해서 토론은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학생 때 토론을 하게 되면 꼭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을 해서 토론이 끝났던 것 같은데요. 상대를 반박하고 공격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야 내가 이겨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토론 대회도 있고 토론 평가를 하고, 잘못된 교육의 결과겠죠. 토론은 기본적으로 3단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은 공통 전제 찾기, 2번 다양한 관점 듣기, 3번 더 나은 결론 도출하기.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토론이라면 1번에 공통 전제를 찾습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것. 그러면서도 노동의 가치가 약해지지 않는 것, 이 가치들에 대해서는 양쪽 다 동의를 하겠죠. 이렇게 공통의 전제를 찾고 출발을 맞춥니다. 2번,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보호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소비가 진작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알바생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노동의 가치가 낮아져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각계각층의 관점에서 의견을 들어야겠죠. 3번, 더 나은 결론 도출하기. 그러면 기본소득의 장점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은 가져가되 이 노동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더 나은 결론을 찾아봐야겠죠.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줘서 소비를 끌어올린다거나 식음료에만 돈을 쓸 수 있게 쿠폰으로 지급을 한다거나, 결론은 우리가 토론은 꼭 이겨야 된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론은 공통 전제에서 시작을 해서 다양한 관점을 듣고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감정적 반응. 토론을 하면 우리가 꼭 감정적이게 됩니다. 우선 상대가 내 의견에 반박을 하면, 좀 부정당하면 내 자신을 부정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내 정체성으로 연결이 되는데 반박을 들으면 내가 틀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적으로 좀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기고 싶다는 욕구가 앞서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논리에서 이겨먹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억지를 부리고 싶고 기선을 제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뇌, 편도체가 이성적인 뇌, 전전두엽을 압도해버리면 자존감이 상했다고 느끼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말을 끊어버리고 논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토론을 잘한다는 것은 이 토론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일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다른 관점들도 골고루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지 이렇게 상대의 말도 요약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감정이 올라온다면 잠시만 이거는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논리로 돌아와서 좀 신중하게 토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토론은 더 나은 결과 찾기. 이제 대선 토론이나 여러 사회적인 토론을 보시면서 저 사람은 저런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유지하는 게 아주 신뢰감이 가네. 아니면 저 사람은 토론 태도가 정말 좋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남들 얘기도 안 듣고 토론을 이겨먹으려고 하네. 토론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결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토론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토론을 할 때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더 좋은 결론을 찾아 나가는 게 이 대화와 토론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